네, 오픈 AI 사태에 대해 짚어봅니다. AI 지각 변동 올까? 과연 이번에 있었던 일들이 AI 인공지능 생태계에서는 어떤 일로 좀 벌어지게 될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며칠간은 이제 미국에서 이 외신들을 좀 장식했던 보도가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네. 이런 행보와 더불어서 해고됐다. 이 이야기들이 좀 흘러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창업자이자 보면 챗 GPT 아버지라고 네.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해고가 됐을지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샘 올트먼이 이제 오픈 AI의 창업자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AI의 열풍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개발에 참여를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 AI 이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이분에 대해서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네, 이제 맞아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결정이 이사회 의장이라던가 샘 올트먼 그리고 이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S도 잘 몰랐던 사실이고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이 샘 올트먼 해고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샘 올트먼이 AI에 대한 개발 목표가 너무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우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네.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개발과 또 윤리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적으로 같이 부각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과 윤리성의 문제는 요즘 국가들 차원에서도 많이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오픈 AI사는 보니까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오픈 AI가 처음에 딱 창립이 됐을 때 어쨌든 이제 AI라는 걸 개발하기 위한 회사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립을 하면서도 이 AI가 인간에게 약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AI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인류를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조직도가 있잖아요. 이 맞죠. 조직도 상에서 오픈 AI의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이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AI를 개발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가 오픈 AI LP라는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또 이제 만들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게 됐는데요. 다만 이제 어쨌든 오픈 AI가 처음에 비영리 단체로 설립이 된 것만큼 맞죠.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 오픈 AI LP라는 영리단체의 회사가 세워졌어도 네.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도 이 투자자들에게 가는 그 투자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수익을 넘어가면 결국에는 오픈 AI 쪽으로 기부하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또 설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트먼 씨가 약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더 초점을 맞춰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빠르게 AI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익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사회 측에서는 AI의 주요한 수혜자는 회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류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롭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네. 이전부터 이 알트만과 이사회 사이에서 내부적인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영리 기업이 자회사로 생겨났어도 결국에 지배 구조는 최상단에 아까 제가 이사회가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고 사유가 결국에는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어떤 간섭 없이 바로 알트만을 해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비영리 단체 쪽으로 이제 설립됐던 오픈 AI사가 이러한 방향성이란 부분에서 올트먼 CEO와 뭔가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AI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창립자가 해고된다는 게 미국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놀라운 일일 수도 혹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오픈 AI의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런 해임에 대한 이슈도 이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늘 따라다녔던 AI의 윤리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트먼 CEO가 전 CEO죠. 이제 해임된 이후에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도 계속 좀 복귀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AI 팀에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호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오픈 AI 속 내홍의 그런 문제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금요일에 이 이슈가 있어서 되게 빠르게 뭔가 일이 진행된 맞아요. 네.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알트먼이 해고가 되고 굉장히 빠르게 MS 측에서 알트먼을 약간 모셔가듯이 가져가면서 AI 연구팀에 합류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시장에서도 이제 알트만 영입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그 입지에서 조금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다. 승자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샘 알트먼의 자리를 대신할 지금 오픈 AI 쪽에서는 CEO가 공백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CEO 새롭게 이제 영입될 CEO에 대한 내부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요. 막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오픈 AI 직원 700명 중에서 500명 정도가 우리도 이제 MS 쪽으로 이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오픈 AI를 떠나는 직원에 대해서 약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분위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샘 알트먼에게 약간은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샘 알트먼 해임에 동의했던 수측해버가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창립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사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글을 남기면서 지금 오픈 AI는 창립 이래로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오픈 AI가 이렇게 침체된 상황을 겪고 있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약간의 반전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이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오늘은 약간 AI 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브리지텍이라던가 이스트 소프트, 비트9, 뭐 플리토 이런 AI 챗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지금도 내부적으로 계속 다시 오픈 AI 쪽으로 샘 알트만을 다시 영입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픈 AI 직원들이 만약에 정말로 최종적으로 집단으로 약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샘 올트먼이 다시 오픈 AI에게 그쪽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이제 지분 투자를 또 했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더 실현화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 같고요.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오픈 AI에서 나온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상 샘 알트먼 CEO가 전에 오픈 AI 있으면서 1년 만에 기업 가치를 정말 몇백 배가량, 몇 조가량 불렸던 그런 인물인데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면은 그 기대감도 확실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창립자고 또 이제 챗 GPT의 아버지라고도 이제 이름이 붙여진 인물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1년 만에 111조 원까지 그 가치를 정말 많이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영향력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굉장히 그쵸. 큰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알트먼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합류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오픈 AI에 있던 핵심 인물들까지 마이크로소프트로 흡수가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그 영향력이라던가 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를 기준으로 애플의 시총이 3,839조 5,822억 원 수준이고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617조 3,481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총 차이가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한 5에서 6%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가에서는
지금의 알트먼 랠리, AI 랠리가 계속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빠르게 애플의 시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라잡고 이제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주가에 대한 판도까지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ETF들이 상장이 많이 됐어요. 이 엔비디아도 포함이 돼 있는 ETF라고 하는데 이 ETF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또 운이 좋게 AI 관련 ETF가 총 3개가 상장을 했어요. 하나는 AI 반도체 핵심 장비 네. ETF고요. 또 하나는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라는 이제 ETF까지 이렇게 총 3개가 어제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의 AI와 로봇 기업들을 담은 ET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중들을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5% 정도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가 한 8%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 밖에도 테슬라라던가 알파벳이라던가 브로드컴 이런 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그리고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한 4%에서 2% 정도의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로봇 섹터가 작년부터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맞죠. 네.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로봇 ETF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ETF 이렇게 총 3종이 출시된 것까지 합하면 지금 국내 장에 한 10개가 넘는 로봇 AI 관련한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주목을 중간중간에 받았었던 것만큼 이들 ETF, 상장된 ETF들의 성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장 분석들은 내년까지도 AI와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성과를 좋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더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ETF가 출시가 되는 건 역시 AI나 로봇 쪽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확실히 보시면요, 시장에서도 AI라든지 로봇 이러니까 신사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하나둘씩 현실에서 좀 가시화되는 그런 느낌들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영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사실 내년까지도 한 해 더 진행이 된다면 더 빠른 기술 발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처음에 출시해도 우리가 와 이렇게 대단한 걸 발명했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고도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서비스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지만 내년이 조금 더 기다려지거나 기대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로봇이랑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와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로봇이랑 AI가 차세대 전략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데는 대부분 이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로봇을 이제 신사업,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면서 로봇 사업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네. 꾸준히 투자하고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라인업들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로봇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물류 로봇도 있고 서비스 로봇도 있고 의료용 로봇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 어떤 분야의 로봇이라도 이 로봇이 AI와 함께 이제 결합해서 좀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고도화되고 기능이 더 좋은 로봇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물류센터에서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물류 로봇이 이게 사람과
그 물건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맞아요. 네, 좀 네. 사고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AI와 함께 결합을 하게 된다면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사람이랑 사물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를 빠르게 조절을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그 로봇의 형태가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와 로봇의 결합이 또 이제 내년에도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로봇 중에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 살펴보면 의료용 AI, 그리고 네. 의료용 로봇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지난 10월에 JLK의 AI 허혈성 뇌졸중 유별 판별 솔루션이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최초 사례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약간 말이 어려운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JLK에서 만든 AI 진단 기기가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이 됐다라는 네네. 건데요. 이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이 되면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의료 기술과 비교해서 이 기업이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그 의료 기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약간 일시적으로 처용하겠다,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네.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AI 진단 솔루션도 건강보험으로 최초로 적용받은 사례가 지난 10월에 있었고요. 10월에 이어서 얼마 전에서 이제 로닛에서도 폐암 진단 AI 장비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나마 의료 A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해외로까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의료 AI에 대한 성장성이라던가 잠재력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의료 AI 쪽으로도 로봇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의료용 AI 로봇이라든지 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곳이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네. 이쪽도 좀 같이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의료용 로봇은 수술용 로봇도 있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이제 대기업들이 이쪽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엑스불 맥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미 4월부터 아산병원에 공급이 돼서 이 로봇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내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보행 보조 로봇인 보핏을 내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핏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활 치료를 하면서 거동을 좀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핏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다양한 스마트폰이라던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그 갤럭시 워치를 함께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좀 이 기기를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연동이 되고요. 또 이제 운동 효과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도 갤럭시 워치라던가 스마트폰으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에 편리하고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핏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듈이 있을 텐데 네네. 이 모듈이 또 이제 드림텍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고 좀 주목을 받으면 함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과 저희 또 로봇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확실히 좀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AI 쪽에서는 좀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미래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내년까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겠습니다.